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입니다. 오늘은 흔히 헷갈려 하시는 장애 등급과 요양 등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죠. 장애 등급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고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등급의 종류나 등급 판정의 기준, 혜택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등급의 혜택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선 장애 등급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면 30년 넘게 유지해오던 장애 등급 제도는 2019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라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의 상태를 2단계 정도로만 구분하고 종전의 혜택들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또한 등급을 나눠 놓음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인 장애 등급과 장기요양 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 등급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의 유무로 등급 부여가 가능하지만 요양 등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등급 부여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자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은 물론 다 예상하실 수가 있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등급의 장점이 각각 다른데요. 장애 등급의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각종 세금 혜택의 장점이 있고,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과 같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장기요양 등급은 등급 부여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등급은 각각의 활용 방법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장점이 다르다는 의미는 결국 돌봄 서비스라는 개념에서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장애 등급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바로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점은 1:1 돌봄이 가능하면서 중증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돌봄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 등급의 경우는 좀 더 폭넓게 돌봄의 선택권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재가 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 재가 서비스에 속하지만 시설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즉 주간보호센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요양원이 있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는 1:1 돌봄이 가능하지만 1일 최대 3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도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비율이 7:1의 돌봄으로 중증인 어르신이라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2.5:1의 비율로 중증의 어르신 케어가 가능하지만 시설에 입소해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장애 등급과 요양 등급의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수급자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을 가진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실 수가 없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장애 등급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올해 2021년 1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 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인데요. 그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 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 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함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여기서 인지지원 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활동지원 최저 구간이라는 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시간별 구간, 즉 활동지원 급여 구간이 1에서 15구간까지 있는데요. 15구간은 가장 적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 등급을 가진 수급자가 65세가 되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장기요양 등급 부여를 통해 케어를 받게 되었을 때 급여받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 이를 감안해서 활동 지원 급여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장애 등급과 장기요양 등급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결국 돌봄 서비스의 관점에서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등급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1:1 케어의 개념으로 최중증 1구간의 경우 월 최대 480시간으로 지원 시간이 무척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 돌봄 서비스의 개념에서 1:1 케어 개념인 방문요양은 최중증인 1등급을 가정했을 때 월 최대 108시간으로 서비스의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의 시설의 입소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최중증의 장애인이 만 65세가 도래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의 방문 요양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를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급과 장기요양 등급 모두 가지고 계실 때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올려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알고 계신다면 적절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